언제나 예리하고 정확한 분석을 해주시는 전문가 세 분이 스튜디오에 오늘도 나와 있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우석 국민대 개건 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여당 그리고 야당 할 거 없이요. 쇄신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선거에 참패한 여당에서는 특히 이 초선 의원들이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들어보시죠. 돌아선 국민의 마음, 그 원인은 결코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저희들을 포함한 민주당의 착각과 오판에 있었음을 자인합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의 참패 원인을 야당 탓, 언론 탓, 국민 탓, 청년 탓으로 돌리는 목소리에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은 오로지 우리의 말과 선택과 행동을 되돌아봐야 하는 시간입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이런 반성의 목소리에 더해서 이 초선 의원들은 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조국 전 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는데요. 과거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모든 학부모들이 이제 그 당시에 관행적으로 해온 그런 행위들을 너무 지나치게 부풀려서 그렇게 보도되는 것에 대해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의 부당한 압박에 밀리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오영환, 이소영, 장경태, 장철민, 그리고 전용기 의원, 민주당 내에 20대, 30대 초선 의원 5명이요. 지난 9일 이런 내용의 반성문을 발표했습니다. 자, 초선 의원들은 이 선거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면서 조국 전 장관을 옹호했던 것 등을 언급했는데요.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또 만만치 않습니다. 자, 어제 또 한 번 조소와 비아냥이 아프다라면서 친문, 비문이 아닌 모두의 책임이다. 이런 입장문을 추가로 더 내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이런 반성 어떻게 봐야 할까요? 9일과 11일 입장을 다 보면 글쎄요. 9일보다는 11일 입장이 조금 톤 다운이 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친문 진영이랄까요, 강성 지지층의 반발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생각이 됐다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저는 일반적으로 그냥 이 5분의 반성문 이 자체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생각해요. 네.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이럴 필요는 없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물론 지금 논란이 되는 건 조국 전 장관 관련된 문제예요. 그 문제를 제외하고 나머지 문제에서는 전혀 저는 그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패배의 원인이 민주당이 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 문제에서 반성하라고 국민들이 이렇게 회초를 때려주셨으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뭐가 큰 문제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돼야 된다고 보고, 또 탓을 하는 것도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봐요, 지금. 네. 그게 영향을 미쳤다 하더라도 지금 언론 탓이나 뭐 검찰 탓이나 뭐 이런 탓을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정책과 LH 사태 이후에 공정이라고 하는 이슈가 대두가 되면서 20, 30대가 등을 돌려 그것 때문에 결국 이런 참패가 네. 일어났으니 거기에 대해서 반성하는 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네. 초선이든 뭐 중진이든 나름대로 본인들이 반성할 부분에서 반성하는 것 자체의 문제를 제기하면 안 된다고 보고, 네. 다만 이게 너무 조국 전 장관 문제에 포커싱 되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라고 네. 생각해요. 그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저는 부동산과 LH 사태다. 이 문제에 좀 더 집중하고 네.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봅니다.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 민주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 사이에서는요. 조금 전에 보셨던 이 5명의 초선 의원들에 대한 강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권리당원 모임이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는데 그 모습을 잠시 보실까요? 이제 와서 보궐선거 졌다고 해서 조국 장관 탓으로 돌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정말 배은망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민주당 당원 탓하고 조국 탓하고 청와대 탓하고 결국엔 우회적으로다가 대통령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그렇게 힘있고 잘했으면 나가십시오. 나가서 초선당 차리십시오. 자, 그러니까 이 반성문을 발표한 민주당 내의 초선 의원 5명에게 차라리 당을 나가서 초선당을 차려라.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자, 민주당 당원 게시판 등에도요, 이 초선 의원 5명을 초선 오적이다라고 부르면서 비난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자, 항의 문자도 거의 폭탄 수준으로 날아왔다라고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강성 지지층들의 이런 행동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어떤 입장이 민주당에 대한 충성도를 가르는 바로미터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을 지금 소환해서 조국 전 장관 개인한테 책임을 물리는 기자회견이 초선 의원들이 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어떤 장관직을 수행하는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이제 검찰에 굉장히 그 수사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이 있죠. 대통령이 언급했듯이 민주당으로서는 마음의 빚을 갖고 있는 그 정도 선에서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이 제일 적당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국면에서 이 재판까지 넘어간 이후에도 사실 유죄 판결이 났는데 계속해서 두둔하기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윤석열 총장과 이 각을 세우면서 국민들에게 피로감을 준 부분, 이번에 계속 누적되어 오면서 조국 전 장관에서 그 시발점이 시작된 그 부분이 누적되어 오면서 선거에서 이게 판단을 받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까지 네. 온당하지 않다라고 지적을 하면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대선에서도 상당히 그냥 그 분열을 극복하지 못할 겁니다. 네. 상당히 강성으로만 일관하는 게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자, 당에서도요, 이런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를 근데 외면을 할 수만은 없는 모양입니다. 당에서는요, 초선 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조국 장관 문제, 그런데 사실 이 문제는 작년 총선 이전에 발생했던 문제거든요. 그리고 총선 때 이미 평가받은 사안으로 보고요. 이것을 보궐선거의 패인으로 분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당 전체가 표현 중에서 뭐 자성이 없이 언론 탓, 국민 탓, 뭐 청년 탓, 뭐 이런 한다는 표현도 있는데 실제로 당내에는 그런 분위기는 없습니다.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표현은 좀 더 좀 신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지금 들으신 내용과는 또 별도로요, 정청래 의원도 조국 검찰개혁 문제, 자, 이게 만약에 이 선거 패배 원인이고 문제였다라면 지난 총선 때는 그러면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겠냐라는 반문을 자신의 SNS에 올리면서 강성 지지층들의 손을 들어주는 모양새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민주당 지도부를 새로 구성할 방식을 놓고도요, 최고위원을 중앙위원회에서 원래 뽑아야 하는데 뽑겠다고 했다가 다시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겠다라는 방식으로 번복을 했습니다. 전당대회로 뽑으면 아무래도 권리당원들의 뜻이 반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심한 것이라면, 그러니까 이 당 밖에서 또는 지지층들, 강성층들의 목소리를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게 당내 분위기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사실 그 병법에서는 장점이 약점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지금 권리당원은 2016년에 이미 총선 때 민주당이 안철수 호남 계고 분리되면서 일색으로, 친문 일색으로 구성이 됐어요. 권리당원이 워낙에 강성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그 힘을 받아가지고 적폐 청산 드라이브를 해가지고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이번에 보면은 보궐선거 때 당심하고 민심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네. 박영선 후보 같은 경우에 예선 때는 계속 자기 그 원조 친문이다라고 네. 하면서 당심에 기대였는데, 본선에 가면은 그 문재인 정권의 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네. 하면서 전혀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심지어는 당 로고가 없는 잠바도 잠시 맞습니다. 누웠었죠. 예. 그래서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이 단점이 되는 전형적인 예인데,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리당원을 배제해가지고 약간 편법을 써서 중앙위를 하는 거는 지도부 구성에서는 하자가 많고 원칙에 네. 충실하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행히 뭐 권리당원이 포함되어 있는 전당대회에서 하겠다는 원칙을 가는 거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군요.